네, 4.15 총선의 본투표가 시작된 지 2시간 30분가량 지났습니다. 조금 전 8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1%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포인트 높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소연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소연 기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분들 투표소에 갈 때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걸 주의해야 됩니까? 네, 투표소에 가실 때는 신분증과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도착하면 발열 체크를 하고요. 일회용 장갑도 껴야 합니다. 대기 중에도 사람들과 1m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부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손등은 물론이고 투표할 때 착용하는 비닐 장갑 위에 기표 도장을 찍는 것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인증샷보다는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 등으로 인증을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특히 투표를 할 때 비닐 장갑을 끼고 하는데 이거를 뭐 벗고 찍는 것도 그렇고 끼고 상태로 찍는 것도 그렇고 이제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 오늘 인증샷을 찍을 때는 좀 그냥 투표소에 나가셔서 투표소 앞에서 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6시에 일반인들의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몇 분이나 참여하게 될까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자가격리자 5만 9천여 명 중에서 1만 3천여 명, 22.8%가 투표를 신청했습니다. 아하. 예, 자가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6시부터 전용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 시간은 5시 2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알리고 마스크를 쓰고 걷거나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타시면 안 됩니다. 정부는 공무원이 1대1로 동행하지 못하면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자가격리자가 예상 시간에 투표소나 집에 도착하지 않거나 이동 경로를 벗어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잘 지켜질지 지금 방역 당국도 오늘 긴장을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번 투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 가면 좀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네네네, 가서 내가 맞습니다. 투표는 하고 싶은데 예. 투표는 반드시 할 건데 어느 시간대에 가야 될까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뉴 노멀, 네. 요즘에 BC, AC,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기원이 바뀌는 상황인데요. 이번 투표는 정말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치르는 민주주의의 총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때와 달리 지켜야 할 수칙들이 많은데 네. 저도 사전 투표 첫날 갔어요. 그게 이유가 간단해요. 본투표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한가할 때 미리 좀 찍어두자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말대로라면 분산 효과가 맞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사전 투표 첫날도 많았고 둘째 날도 많았고 줄이 길었습니다. 오늘도 줄이 길 것 같거든요. 물론 시간대에 따라 좀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밀접 접촉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칙 중에 가장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게 1m 이상 거리예요. 이게 기표소 앞과 밖에서는 지켜지는데 그 주민센터 계단 같은 데서는 또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고 방역을 지키면서 선거는 치렀는데 사실은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부담은 유권자 모두에게 클 것 같고요. 정말 저희 그 생애에 처음 치러보는 특이한 선거인데 네.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번 총선에서는 역시 코로나19가 최대 변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변수입니다. 여권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그렇죠.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정권 심판 그리고 정권 견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제일 큰 어떻게 보세요? 슬로건의 네. 격도로 말씀하신 대로인데 정부가 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되는데 아예 이게 이번 총선의 여당의 슬로건입니다.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고요. 또 국민들이 함께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방역과 앞으로의 경제 후폭풍까지 막기 위해서 정부 지지를 좀 해달라는 게 이 요청이고요. 그럼 야당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은 이번 정권 초기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조금 식상한 감이 있는데 과거의 슬로건을 다시 가져왔죠. 바꿔야 산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여당이 압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걸 또 바꿨습니다. 네. 폭주냐 견제냐. 그래서 견제해달라. 지금 이것도 나름 이제 보수 지지층에는 어필하고 있는 슬로건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견제론이냐 아니면 이 코로나 등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좀 지지를
호소한 여당 측이냐 이 격돌이거든요. 저는 아주 팽팽하다고 봅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 저는 좀 두근두근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투표율도 좀 보면요. 지금 7시, 8시 두 번 이제 투표율이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지금 뭐 2시간 반 좀 넘게 지난 상황이라 좀 분석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전 총선보다는 이 시간대에 비교해서 좀 높게 나오는 것 같긴 하고 또 이따 1시에 사전 투표까지 이제 집계가 다 같이 합쳐지면 그때 이후부터 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8시 현재 5.1%고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전체 투표율이 58%를 기록했던 4년 전 20대 총선 때는 8시 기준으로 4.1%, 그러니까 지금 1%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고요. 반면에 투표율이 77.2%를 기록했던 2017년 19대 대선 때와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8시에 5.6%였거든요. 조금 그때보다는 낮네요. 좀 낮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와 재외투표율이 반영되니까요.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그때부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평론가님. 네. 과거 선거에서는 세대별 투표 성향이 어느 정도 네, 일정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투표율이 높으면 또 투표율이 낮으면 네. 어디에 유리하고 어디에 그렇죠. 불리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될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지난 대선보단 낮지만 이 지난 총선보단 높다. 그럼 지금 58%보다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 좀 우세해요. 네. 대선처럼 77%까지 안 가겠죠. 근데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2018년하고 보면 지방선거가 제일 낮고 참여율이 그리고 총선 제일 높은 게 대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방선거도 60%를 넘겼습니다. 2018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참여율 저조하지 않겠는가. 네. 지금 바이러스가 이 총선 투표 열기를 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전투표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럼 적어도 60%는 뛰어넘을 것으로 많이들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높아지면 여야 누구에게 유리하냐 말씀하신 것이 공식이 존재했지만 이게 한 2012년부터 파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많이 참여해도 젊은 층도 신보수 현상이 있다. 항상 진보만 지지하는 게 아니다. 그럼 또 중장년 세대가 많이 투표하면 보수층에 유리한 건 지금 어느 정도 맞지만 허리 세대, 4050 세대는 보수냐 진보냐 이건 혼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만 18세도 처음으로 이제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은 50여만 명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성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지금 야당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아하. 네, 조금 전에도 아까 네. 신일 교수님 주장하고 가셨는데요. 저도 잘 들었는데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선거고 투표율은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이 과거처럼 진보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전문가분들께 여쭤봤지만 네. 선거 투표날 아침에 저희가 꼭 이거를 여쭤보고 네네네. 오늘 최종 투표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출생연도에 맞췄습니다. 저는 66%쯤 나올 걸로 예견하고 있고요. 이유가 66년생이세요? 있으시겠죠? 네네, 이유가 출생 있습니다. 연도뿐만 예, 아니라. 왜냐하면 뭐 이제 마스크 오브제 제가 이렇게 기대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일단 58%보다 높아집니다. 지금 26.7%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오후 1시에 합산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럼 오늘 40%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면 66%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투표 당일날 대체로 한 30%대 투표율이 나오면 아주 낮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40% 이상은 나올 텐데 높게 보면은 70%를 육박할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60% 중반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한 65% 전후인데 조금 높게 잡아보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26.7%가 사전투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투표율이 26.69%가 나왔어요. 아하. 그러면 그때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꼭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72.7%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대로라면은 지금 제가 보신 좀 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은 많이 거죠. 낮게 보신 건데요.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런데 네. 초기에 보면 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58% 투표율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전 투표율 이틀을 보고는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58%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봐서 60% 초반을 봤는데 지금은 조금 높게 잡았는데 우리 김 기자님 말씀 분석대로라면 오늘 70%를 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재외 국민 투표율은 네, 네. 사실상 최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이건 뭐 점이죠.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큰 변수가 될 것 네.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의 이 투표 열기를 바이러스가 꺾은 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2번 있었는데 40%대를 넘겼거든요. 근데 이번엔 2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 이유는 55개국에 90여 개 공관이 선거 사무를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그 전에도 40% 투표율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의 투표 환경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해서 장거리를 이동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조차도 못하게 된 점, 재외교포들의 참정권 문제가 이번에 많이 좀 훼손된 것은 이 바이러스 재난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또 이 국가 선거 사무에서는 재외 교포들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네. 조금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선거야 원래 뭐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알 수 없는 이번 선거인데 당선자 윤곽이 나올 시간으로 지금 선관위가 예상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있고 또 이번에는 특히 또 비례대표는 정당들이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또 한참 늦은 시간에 이제 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시간을 지역구는 내일 새벽 4시, 비례대표는 아침 8시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개표는 오늘 저녁 6시 반에 시작해서 저녁 8시쯤 첫 개표 결과가 나오고요. 개표가 7, 80% 진행되는 내일 새벽 2시쯤에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선관위는 예측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인은 내일 오후 5시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총선 본투표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면 맞습니다. 네, 내일 이후에 다시 두 분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